오늘 2월 17일 이제 7주차 수업 시작하기 전에 오늘 수업은 이제 노래 커버 영상이에요. 노래 커버 영상인데 지난 시간에 언박싱 하는 거를 사실은 못 해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 커버 영상 하는 거를 유튜브 상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언박싱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거지. 이거는 뭐냐면은 제품 공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박싱이라는 거는 제품을 포장하는 거고, 언박싱은 제품을 이제 뜯어가지고 보여드리는 건데, 사실 제가 좀 받은 지 오래된 물건이 하나 있어요. 스마트워치인데요. 손목밴드입니다, 손목밴드. 평상시에 착용하고 다니던 거를 이제 새로 이제 언박싱 한다는 개념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제품이에요. 어떤 제품이냐면요. 손목닥터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이겁니다. 서울시에서 행사를 하는 건데요. 손목닥터라고 하는 걸 제가 검색을 해보고 저도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거를 이제 서울시에 이제 이거를 받아가지고 제가 신청을 해갖고 이제 선발이 돼서 이걸 받은 건데요. 올해 1월 5일서부터 선착순 마감인데 1953년 1월 1일까지 54년 1월 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은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2003년 12월 31일까지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까지 다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가족 구성원이 이 안에 포함되면 신청하시고 본인이 착용하셔도 되겠죠. 이제 여기 이렇게 시계예요, 시계. 시계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뭐가 나오냐면 걸음걸이 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측정이 돼가지고 좋아요. 이건 이제 이렇게 검수 완료라고 되어 있는 거고 이제 안에 뜯어보면 이렇게 시계하고 그 다음에 설명서하고 충전 케이블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 건데 저는 이미 뜯어가지고 쓰고 있는 중인데 한번 처음 받은 것처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자, 먼저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카메라에 들어가서 예, 요 제품입니다. 요 제품.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네요. 그렇죠? 예. 자, 이제 이거를 제가 한번 공개를 해 볼게요. 자, 이제 이거를 불 뜯으면은요. 이 박스를 이제 이렇게 뜯어 보겠죠. 그렇죠? 뜯어 보면은 이 안에 뭐가 들어 있냐면은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 있고요. 글자가 너무 작아서 이것도 보기는 좀 불편해. 그 다음에 이제 시계가 이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럼 한번 제가 열어 볼게요. 시계를 이렇게 열면은 시계가 들어있고 여기 이제 포장되어 있는 비닐을 뜯으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충전 케이블 들어있고요. 충전 케이블도 한번 열어보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USB 케이블은 맞는데 특이한 게 좀 있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충전기에다 꽂는 부분이고 요게 이제 아까 그 시계, 손목 시계에 충전되는 부분인데 단자가 좀 특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계 뒷면에 보면 단자가 들어있죠. 그 단자에다가 이렇게 두면 되는데 잘못 두면 이게 안 들어갑니다. 자석으로 돼 있어서 딱 갖다 대면 탁 이렇게 정확히 꽂혀요. 이건 이제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시계에서 현재 57% 충전이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이제 대부분 뭐든지 그래요. 기기를 사면 충전이 방전이 돼 있는 상태 일부 그러면 충전을 다 해서 쓰는 게 좋고요. 제가 이거 사실 충전을 해보니까는 금방 충전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충전되는데 어렵지는 않아요. 예, 이제 충전을 제가 이제 시키는 사이에 이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사실은 이제 언박싱 같은 이런 걸 촬영을 하려면 주변이 깨끗해야 돼. 근데 지금 막 정신없이 돼 있어서 솔직히 여러분한테 보여드린다는 자체가 좀 어수선한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해서 그런데 먼저 나름 정리해 놓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핸드폰에서 뭐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 설명서를 보면은 사실은 여기 손목닥터 9988 2.0이라는 앱을 깔아놨는데요. 이게 안 깔려 있다는 전제하에 이 검색창에다가 손목닥터 여기 있네요. 손목닥터 9988 얘를 이제 설치를 해야죠. 그렇죠? 설치를 하고 이제 저는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는 얘를 이제 한번 실행해 볼 텐데요. 자, 이제 여기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면은 더보기라고 있고요. 밴드를 연결해야 돼요. 블루투스로 기기를 연결하는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하고 이 손목 시계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10m 이내에 있어야만이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벗어나면 연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밴드 연결하기를 누르면은요, 조인 피트라는 이 모델이냐라고 물어보고 맞아요 라고 눌러주면은 밴드를 찾아야 돼요. 밴드를 찾아주면은요, 이제 그 전에 사실은 뭐를 해야 되냐면 여기 블루투스라는 기능이 있죠. 블루투스 기능. 이 블루투스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야만 되죠. 그렇죠? 다시 시도해 볼게요. 주변 기기를 스캔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찾았다고 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잠깐 보시면은요, 카메라로 제가 비춰드리면은 찾았다고요 이렇게 나와요. 기기를 찾았다고 하면 여기서 체크 OK라는 걸 눌러줘야 돼. OK를 눌러줘야만이 이제 기기가 연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연동이 됐어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여기에서 밴드를 찾아서 이제 처리했는데 여기서 이제 해야 할 일이 좀 있어요. 끄트머리로 가서 설정에 들어가 보면 기본 설정부터 볼게요. 기본 설정. 스마트폰은 이거 이제 이 밴드를 시계를 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킬 거냐 아니면 손목을 살짝 비틀면 불이 들어오게 할 거냐. 그러니까 요즘 스마트워치라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도 우리가 시계를 보려고 이렇게 손목을 틀면은 시계가 작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가로 화면으로 볼지 세로 화면으로 볼지 가로 화면이 나을 것 같아서 가로 화면으로 놓고요. 시계가 12시간제로 나올 건지 24시각제로 나올 건지 근데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24시각제를 써요. 야간 모드를 쓸 거냐 야간 모드. 야간 모드는 이제 저녁 9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야간 모드로 하겠다라고 해서 야간 모드를 설정을 하면 아무래도 불빛도 좀 줄어들겠죠? 손목을 뒤척거리면서 하다가 너무 불빛이 밝으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림 설정에 들어가서 메시지 알림을 하는데 전화가 오면 이 건강 시계가 부르르 떨린단 말이야. 전화가 오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을 때 진동을 못 느꼈을 수 있는데 시계가 그거를 진동으로 알려준다. 문자가 왔을 때 카카오톡으로 뭐 왔을 때 전 라인을 안 쓰니까 이거를 하지만 뭐 라인 쓰는 사람이 체크하시면 되겠고 뭐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할 것 없이 알림을 해주겠다. 건강 추적, 목표 걸음을
하루에 나는 5,000걸음을 하겠다, 6,000걸음을 걸겠다, 이렇게 이거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목표 심박 뭐 이런 거 있대요. 이제 사실 여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손 씻기 알림, 손 씻기를 하겠느냐. 매일 손 씻기를 하겠죠. 우리가 손은 매일 씻는데 언제 시작하느냐 이거지. 저녁에, 오후에 몇 시에 이제 이거를 할지, 오전에 할지, 아침에 눈 뜨면 이제 우리가 손을 씻어야 될 거 아닙니까? 6시 45분에 씻어서 오전 6시에 50분까지 5분간은 손을 씻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손 씻을 시간 됐습니다 하고 알려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알림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알람 시계든지 알람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알람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근데 여기는 사실은 제가 이제 먼저 사진을 올려놨고 뭐 저 인적사항을 기록을 해놨어요. 인적사항을 기록해 놨으니까 이제 이대로 보면 되고, 계정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했을 때 아이디로 등록을 해서 로그인을 해야만 이 기기를 작동시킬 수가 있어요. 배터리가 57%라고 떠 있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충전을 좀 더 시켜놓고 볼게요. 그러니까 충전 중에는 얘를 뭐 연결하고 하는 게 좀 불편한 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이 시계를 카메라로 한번 연결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조금 전에 문자도 왔어요. 문자가 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문자도 왔고, 뭐 카카오톡으로도 뭐가 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를 과연 여기서 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 카카오톡으로 뭐가 이렇게 왔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이 시계를 정면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요, 여기 시계를 누르고 있으면 부르르 떨리면서 요런 모양으로 보이게 할 건지, 요런 모양으로 아날로그 시계처럼 보이게 할 건지, 옛날 전자시계처럼 보이게 할 건지, 이렇게 숫자로 보이게 할 건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시계 모양을. 근데 저는 요거로 보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얘를 아래 방향으로 내리거나, 이게 또 오늘따라 속을 새게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내리면 제가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여기 문자 온 게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이제 여기 오면은,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거는 지우고 본 거는 또 제거할 수도 있고, 계속 들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이거를 조금 전에 문자 온 것도 하나 있었고요. 뭐 또 이런 것도 있었고, 이제 더 이상 문자가 없다고 그러고요. 이제 이거를 왼쪽으로 제끼면 이렇게 이제 음악을 여기서 들 수 있어요. 음악. 그러니까 여기서 리모컨이죠. 얘를 누르면 제 핸드폰에서 음악이 이제 작동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 달리기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3,922걸음 걸었나 봐요. 이제 이런 정보들이 이제 이런 정보가 여기 걸음걸이가 들어 있고요. 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껐다가 이제 다시 껐다 킨게 아니라 다시 눌러보면은 여기 이제 건강 데이터, 운동 모드, 운동 기록, 심박수, 뭐 호흡 훈련도 있더라고. 호흡 훈련. 숨을 들이마시세요. 호흡 심을 내뱉으세요. 뭐 이런 것도 이제 있는 게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날씨, 여기 날씨라는 정보가 있던데 검색을 해보니까는요, 날씨는 여기서 지원이 안 된대요. 현재는요, 아직. 음악은 조금 전에 이제 연결해서 제가 플레이를 누르면은요, 제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음악 듣던 게 있었거든요. 이제 그게 연동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톱워치도 돼요. 스톱워치.
누르면 그래서 정지할 수도 있고요. 예. 종료할까요? 그럼 오른쪽에는 이제 체크 버튼 누르면 종료가 되고, 폰 찾기? 이 핸드폰이 어딘지 찾는 건지 전 처음 해보는 건데 있어갖고 눌러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설정 기능에 들어가서 예, 손목 들어 화면 이제 켜기 기능이라든지 밝기 설정을 1 좀 어둡고요. 2, 3, 4, 5단계까지 가는 것 같은데 한 3단계 조명은 둬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원 끄기를 누르면, 전원을 끄면은 이 시계가 이제 꺼졌어요. 지금요. 꺼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가운데 이제 그 시계 버튼을 누르면 다시 이제 켜지는 것 같아요. 지금 다시 꾹 눌렀더니 다시 켜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기계다 보니까 이제 솔직히 잘못 누르면 어떻게 될까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 이제 재시작 누르면 얘가 이제 껐다 켜져요. 근데 이제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아까 여기 시계가 시간이 있었잖아요. 몇 시 몇 분이라는 시간이 나왔는데 지금 14시 51분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블루투스 기능을 꺼놓으면 이 시계 밴드가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안방에다 핸드폰을 두고 거실에서 스마트폰을 착용한 상태, 이 워치를 착용한 상태에서 TV를 시청하다가 보면 거리상으로 또는 문을 닫아놓고 해서 거리상으로 10m를 벗어나게 되면은 이 스마트폰에 있는 정보를 가져올 수 없으니까 이 손목시계의 시간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해요. 그때는 재시작을 누르거나 아니면 스마트폰하고 가까운 거리에다 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시계를 보여드리면 지금 이렇게 제가 손목에 착용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면 얘가 부르르 떨리고 여기서 나타나요. 그런데 문자가 오면 제가 꼭 눌러봐야 돼요. 얘를 눌러가지고 어떤 문자가 왔는지 카카오톡이 왔는지를 확인해야지 자동으로 여기서 펼쳐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어떤 거를 보여드리고 있냐면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손목 닥터라는 걸 검색하셔서 인터넷상에서 신청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자격 제한은 아까 53년 1월 1일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예, 다 마감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신규 참여자를 걷는다. 이제 뭐 식단 이런 것도 있어요. 오늘 뭐 먹었느냐, 쌀밥을 먹었는지, 혼식을 먹었는지, 뭐를 먹었는지 이제 기록을 하고, 뭐 한 그릇을 먹었는지, 반 공기를 먹었는지, 그럼 칼로리가 어느 정도 된다. 뭐 이런 거를 기록을 해서 건강이 어느 정도다 이런 거를 이제 알려주는 것 같아요. 여기도 많이 나와 있네. 이렇게 이런 것들 많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어떤 용도로 쓰냐면, 저도 처음에는 거창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가지고 제 건강을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썩 관리가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손목시계인데 전자시계고 그런 용도. 그리고 핸드폰 안에서 문자가 왔다든지 하는 걸 확인하기가 좀 수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방에 넣어놓고 또는 주머니에 넣어놓고 전화가 오면 제가 못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손목에서 진동이 오니까 전화 왔구나 하고 알 수는 있지. 뭐 그런 정도. 그런데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 중에 좀 이런 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여기에서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여기다가 이제 손목 닥터라는 걸 검색했잖아요. 그렇죠? 손목 닥터 이렇게 검색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요 프로그램 보여드린 프로그램은 컴퓨터랑 스마트폰을 연동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있는 내용이 컴퓨터에 연결했기 때문에 얘를 화면상에서 녹화를 하니까 여러분이 다음에 보실 수가 있는데, 컴퓨터가 없는 상태에서 녹화를 하려면 어떻게 녹화해야 될까요? 녹화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카메라를 이용해서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지금 여기 있는 사물을 촬영하거나 이런 건 가능한데, 지금 이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제가 뭐를 누르세요 라든지 하는 자체를 촬영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핸드폰에 한 대 더 있어야지. 그러니까 제가 스마트폰으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게임하는 모습을 하는 거를 또 다른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스마트폰 안에 녹화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녹화하는 기능. 아까 이제 수업 전에 질문하신 내용도 있는데요.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번 제가 그거를 설명을 좀 따로 드릴게요. 스마트폰으로 작업하는 내용을 녹화하기, 녹화나 촬영하기 이렇게 써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작업하는 화면을 다른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죠? 야, 내가 지금 이거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네가 나 좀 촬영해줘 라고 하든지, 아니면 집에 있는 스마트폰을 하나 더 이렇게 거치대서 놓고 그 거치대 밑에서 작업하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 그 게임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스마트폰 게임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렇게 앉아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책상에다 올려놓고 게임을 하는 거를 또 다른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더라고.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자세로 촬영하는, 게임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책상에다 이렇게 손목을 올려놓고 게임하면 손목이 아프니까 방석을 깔아놓고 방석 위에다 막 게임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올리는 사람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스마트폰의 화면을 녹화하는 앱을 별도로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건 뭐가 있냐면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얘는 구형 기기에서는 제공을 하지 않는다. 방법은 뭐다? 신형 기기로 교체를 해야 된다. 돈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스마트폰도 이 녹화하는 기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녹화 앱을 별도로 설치해서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핸드폰을 새로 교체하고 나니까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여기 이제 위에 알림줄을 이렇게 내리잖아요. 알림줄을 이렇게 내리면 여기 알림줄들이 몇 개 있어요. 그렇죠? 알림줄들이 여기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알림줄도 보이시죠? 이렇게 내리면 여기에 화면 녹화라는 기능이 있죠. 화면 녹화. 그러니까 이 화면 녹화 기능이, 여러분도 알림줄에 보면 와이파이를 쓰겠느냐, 진동으로 놓겠느냐, 벨소리를 놓겠느냐, 이런 기능이 다 있단 말이야. 그 중에 화면 녹화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면, 그래서 영상만 녹화할 거냐, 내 목소리까지 녹음을 할 거냐. 영상하고 내 소리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나서 녹화 시작을 누르면 저 상단에 녹화를 되고 있어요.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녹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건강 닥터 9988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렇게 이제 무슨 이렇게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열기 눌러서 그럼 제가 이제 이 스마트폰으로 하는 내용이 녹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사실은 요 상단에요. 요 녹화하는 요 기능들이 있어요. 기능들. 이제 녹화가 끝났는데 저번하고 약간 달라서 저도 지금 깜짝 놀랐는데 화면 녹화 기능을 이제 실행을 하면은요. 3, 2, 1. 제 핸드폰에는 보여요. 핸드폰에 보이는데 컴퓨터로 연결된 건 안 보이는데 요 상단에 여기 오른쪽 상단에 정지할 건지 아니면 녹화를 잠깐 멈출 건지 뭐 할 건지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 메뉴가 표시돼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와. 컴퓨터로 연결했던 화면에서는 안 나오고 스마트폰 기기 자체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정지를 누르겠다 그러면 이제 정지가 돼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 갤러리에 들어가 보면 이 갤러리에 어딘가에 저장이 돼 있겠죠? 그렇겠죠. 이 안에 저장이 된 게 있으니까 그걸 찾아보면 되겠지. 응?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요.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스마트폰의 화면을 녹화하는 앱이 있어요. 앱들이 있거든요. 제가 인터넷상에서 검색을 해볼게요. 스마트폰 화면 녹화 어플을 검색해 봤어요. 스마트폰 화면 녹화 어플을 검색해 봤더니요. 스마트폰 화면 녹화 어플 추천해 가지고 뭐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뭔가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를 해 놓은 게 있는데 사실 이런 거 이제 다운로드 시작하기 이런 거 한 번은 누르지는 마세요. 여기 보면 이제 녹화 어플이 어떤 건지 제목을 먼저 알아야 돼. 엑스레코더라고 써 있네. 엑스레코더. 그러면 이제 제 핸드폰에 과연 그게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보이스 아니고 비디오 카메라 기능 중에 있나 볼까요? 여기는 아니고 엑스레코더 있다. 여기 엑스레코더라고 여기 있네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설치를 해놨던 것 같아요. 엑스레코더를 해서 이런 광고예요. 광고. 무료로 쓰다 보니까 얘네들도 광고비를 받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렇게 닫으시면 되고요. 플로팅 아이콘 활성화라는 건 뭐냐면 아까 상단에 녹화를 정지할 건지 잠깐 멈출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아이콘들을 배열해 놓을 거냐 하는 건데 나중에요 라고 하고요. 권한은 부여해 줘야 돼요. 그래서 권한을 허용하겠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해놨고 요게 이제 그 활성화 아이콘들이에요. 녹화를 시작해라 그러면은요. 자, 사용 중에만 허용하겠다 이거죠. 시작하기. 그럼 이제 지금 녹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쭉 열어보면은 녹화되고 있거든요. 잠깐 멈춤, 아예 정지 이런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카메라에 들어가서 사물을 보는 거는 어차피 카메라가 촬영을 하겠지만 근데 조금 전에 카메라 들어가니까는 이 마이크
카메라 안에 있는 마이크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마이크가 엑스레코더 기능에 의해서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녹화가 안 되나 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말고 이 설정 기능에 들어가서 아까 제가 이름 말씀드렸어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이 저는 2022년 12월 27일 날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게 뭔가를 봐서 내 스마트폰이 업데이트 될 게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런 걸 잘 안 하려고 해요. 괜히 이거 하면 기계 고장 날까 봐 안 하려고 하는데 전 최신 업데이트라고 나와 있으니까 굳이 안 해도 돼. 근데 지금 이 화면들, 이런 화면들이 녹화가 되는 중이죠. 이런 거를 녹화할 때 여기에서 정지 누르면 그래서 갤러리로 들어가서 요거 제가 이제 어떤 기능을 활성화시키는지 이런 거를 화면을 녹화를 해서 이제 보시는 거지. 이렇게 요런 거 원래 스마트폰에서 딱 카메라 촬영이 들어가면 마이크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엑스레코더에 의해서 먼저 선점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고 어차피 촬영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떤 다른 기능을 보여드리려고 할 때 이런 기능들을 보여드리려고 할 때 이 화면을 녹화하려면 보여드려야 되거든 이런 거를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를 아까 좀 전에 터치했잖아요.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이제 그런 동작들은 안 나타나. 이 마우스가 이렇게 있는 거는 이거는 컴퓨터에 있는 기능이니까 스마트폰에 이 기능이 안 들어가고 대신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손가락 모양 같은 걸 하나 그려줘야지. 여길 누르세요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편집 시간이 그래서 이제 아까 또 다시 이런 게 이제 떠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 엑스레코더를 한번 쓰고 나니까 이게 떠 있는 건데 이제 닫아라 그러면 안 나타났어요. 지금 한번 하고 나면 그게 항상 여기 떠 있어요. 알림줄에. 다음에 또 녹화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계속 찾지 말고 찾아봐라 이제 그런 건데 귀찮지. 이제 커버 영상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볼 텐데요. 요요미라는 가수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검색해 봤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요요미라는 가수의 영상을 제가 직접 영상에 녹화를 할 수는 없어요. 남의 영상이기 때문에 영상을 잠시 끄고 자 이런 거죠. 이제 끌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커버 영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남의 노래를 부르는 거를 커버 영상이라고 하나 봐요. 그러니까 요요미라는 가수가 자기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혜은이 씨 목소리 노래를 많이 불렀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건데 보시면은 그런 음악들을 많이 불렀어요. 이분이 요요미라는 가수를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춤도 많이 추고 이런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뭐 기타 치는 모습도 나오는데 실제로 기타를 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많은 이제 나와 있죠, 그렇죠? 새벽비라든지 뭐 이런 노래 이제 이렇게 많이들 불렀어요. 커버곡 모음해가지고 인터넷상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조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초혼이라는 노래를 불렀다네요. 장윤정 씨가 부른 노래를 요요미 씨가 부른 거 잠깐 볼게요. 지금 보시면 요요미 씨 영상들이 이렇게 세로 영상이나 가로 영상을 보시면은 뒷 배경이 거의 똑같아요. 이분이 소속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소속사가 있는데 거기 이제 사장님이죠. 남자 사장님 한 분이 요요미 씨 가수를 혼자 이제 관리를 하나 봐요. 창고 같은 데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옆에는 이제 무대 의상 갈아입는 데도 있고 화장도 하고 거기서 마이크 갖다 놓고 조명 갖다 놓고 이렇게 촬영하고 노래 부르는 데를 만들어 놨나 봐요. 항상 똑같은 곳에서 노래를 불러. 유명한 뭐 연예 기획사라든지 여기 소속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도 좀 보면은 노래는 서로 다른 노래를 부르는데 뒷배경은 똑같아. 자, 이제 커버 영상에 이제 이런 걸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런 영상을 제작하려면 반주가 있어야 되겠죠. 반주. MR이 필요하죠. MR. MR이라고 하는 반주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방에서 나오는 반주곡들이 있잖아. 노래는 아니고 반주만 구해야 되거든. 반주를 틀어놓고 내가 거기다 녹음을 해야지. 그런데 이제 방법이 두 가지예요. 반주를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면서 촬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노래를 별도로 부르고 반주를 영상에서 결합할 것이냐. 헷갈리시죠? 여러분들 혹시 그거 인이어라고 들어보셨어요? 가수들이 노래 부를 때 보면 이어폰 같은 거 꽂죠? 그거. 왜냐면 오케스트라나 이렇게 그냥 악단이 이제 연주를 해주는데 그 소리가 좀 멀리 있잖아. 가수랑 같이 붙어 있지 않으니까 그 반주에 맞춰 노래 부르기가 어렵나 봐. 그래서 이어폰을 꽂아가지고 이어폰으로 이제 반주 음악이 나오는 거야. 그 반주 음악에 맞춰서 이제 아예 노래를 부르는데, 그러니까는 반주는 내 귀로 듣고 나 혼자 듣고 노래 음악은 안 나오고 반주 음악은 안 나오고, 그렇게 이제 노래만 별도로 촬영을 하고 반주음을 틀어서 영상을 결합할 거냐. 어렵겠지, 그렇지. 제가 사는 동네에 그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간혹 뮤직비디오 촬영하러 와요. 유명한 가수들은 아니고 무명한 가수들이 공원에 이제 꽃 피고 이렇게 하면 분위기 좋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카세트 같은 거를 틀어놓고 노래를 틀어놔. 음악을 틀어놓고 그 음악에 맞춰 노래를 불러. 야외에서 음악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고 촬영을 끝내. 그러면 이제 스튜디오에 가서 노래만 별도로 촬영을 해. 별도로 녹음을 해. 그래 놓고 그 영상에 있는 음악은 지우고, 영상에 있는 음악 소리는 지우고 녹음실에 녹음한 음악을 거기다 결합을 하는 거예요. 합성하는 거죠, 합성. 근데 아까 그 요요미 가수가 부르는 것들은 그렇게 합성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제 거기서 촬영하고 음악 맞춰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려면 반주음을 구해야 되잖아요. 이게 공짜가 아니거든. 돈을 내야 돼. 허락을 받아야 돼.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이 요요미 가수의 노래를 직접 틀어놓고 보여드리기만 했지 영상에는 안 넣었거든요. 영상을 넣으면 저작권 위반이 돼요. 저작권 위반이 돼서 문제가 발생하거든.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건 아닌데, 우리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비 내리는 호남선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를 김수희 씨가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김수희 씨 그 비 내리는 호남선을 작곡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노래방에 가서 얼마를 내고 노래를 불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익금의 일부가 노래방 주인이 저작권 협회에다 돈을 내야 돼요. 이제 그런 게 필요하거든. 그러니까는 저런 것도 마찬가지야. 뭐 불후의 명곡 노래 경연 코너들 있잖아요. 미스터트롯 노래 경연 하잖아요. 그랬죠. 거기에 부르는 노래들도 있잖아요. 그 노래들도 작곡가한테 허락을 받고 당신의 노래를 이번에 누구 가수가 부를 건데 괜찮겠습니까? 허락을 받고 노래를 불러야 돼. 그리고 부르고 나면 그 음악을 이제 연주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음악 그 저작권 사용료를 방송국에서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는 사람이 유명한 노래 작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한계령에서라는 노래 있어. 한계령에서는 노래. 그 노래
그 작사를 하신 분인데 방송국에서 늦게 연락이 온대. 노래 하기 전에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됩니다. 그러면 노래를 못 하잖아. 가수가. 그러니까 노래 가수를 다 부르고 나서 사후에 이제 통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조금 언짢다 이런 얘기는 하시더라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데 유명한 작곡가나 작사가들은요 1년에 저작권료로 수십억을 번대요. 그러니까 노래 작곡 작사 잘하는 것도 재주지. 그러니까 어떤 이제 남자가 결혼했는데 부인 되시는 분이 유명한 작사자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웬만한 유명한 가수들이 부른 가사들을 그분이 작사한 게 많아. 그래서 1년에 한 10억 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누구는 이런 1년에 한 땡전 한 푼 못 버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고 그것도 하나의 뭐 축복이겠지. 그러니까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그거를 촬영을 하고 아니면 그렇게 놓고 나서 이제 별도의 공간에서 노래만 따로 녹음을 해가지고 영상을 합성하는 거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뮤직비디오라는 거 있어요. 뮤직비디오 같은 거 보면은요. 노래를 틀어놓고 춤을 쭉 추는데 춤이 중간중간 막 바뀌거든? 춤이 막 바뀌거든. 그러면 여기까지 부르고 춤 바꿔서 다시 춰. 의상 바꾸고 춰.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은 노래에 맞춰서 춤을 여러 번 추는 거야. 공간을 바꿔가면서.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노래는 A라는 공간에서 파란 옷을 입고 췄다. 그러면 두 번째 노래는 똑같은 노래를 다른 공간에서 다른 의상으로 노란색 옷을 입고 촬영을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차피 음악은 똑같으니까 음악에 맞춰서 영상을 잘라갖고 합성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걸 알고 있어요. 사실 어려워 이게. 떨려. 제가 이제 처음 노래한 게 중학교 1학년 때 음악 시간에 노래 시험을 본대요. 노래를 딱 불렀더니 시험을 봐야 되니까 노래를 막 불렀더니 우리 음악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너처럼 노래 못하는 애 처음 봤다 그러더라고. 사춘기 학생한테.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그 음악 선생님이 또 같은 음악 선생님이 또 시험을 보신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시험 안 본답니다. 안 볼랍니다. 했더니 너 안 보면 빵점이야. 빵점이라도 좋으니까 노래 안 하겠다. 왜?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냐? 야 그래도 1년이 지났으니까 잘할 수 있을 테니까 한번 불러봐. 그래서 싫다고 했는데 진짜 옛날 같으면 진짜 혼났겠지. 근데 그 음악 선생님은 착하셔가지고 그러지 말고 한번 더 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불렀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잘하는데 또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식으로 칭찬을 해주시니까 잘하는 줄 알았지. 잘하긴 뭘 잘해. 돼지 멱다는 소리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성가대를 가서 성가대 좀 들어가겠습니다 했더니 성가대 지휘자 선생님이 찬송가를 불러보래. 찬송가를 막 불렀더니 그때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도 절레절레 흔들었을 거야. 근데 교회에서는 안 돼, 하지마 이런 말은 안 하거든. 그래 와서 연습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진짜 미친놈처럼 연습을 많이 했어요, 집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노래를 하고 발성 연습을 하고 해갖고 전문가한테 노래를 배웠어요. 그래서 고3 때는 전국 콩쿠르에 나가서 대상도 받았어요. 그래서 음대를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공부를 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레슨비가. 그래서 이제 때려치고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노래를 불러야지 했는데 이제 세종문화관 대강당에서 공연을 하긴 했어요. 저 혼자 공연한 건 아니고 제가 속한 합창단에 이제 테너로 활동을 하면서 노래를 하고 유관순 기념관에도 하고 뭐 해외 공연도 얘기가 나왔는데 비용이 안 되니까 거기는 못 갔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이제 학교 중창단 소속으로 해가지고 한 200여 번 공연을 했었어요. 그럼 이제 교회에서 이제 뭐 문학의 밤 이런 행사를 하거든. 근데 제 앞에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 꼭 성악하신 전문가 선생님이 꼭 노래를 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영 그렇지. 근데 저희는 코믹하게 불렀거든요. 학교종이 땡땡땡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편곡을 해가지고 4부 중창 뭐 떴다 비행기 날아라 이거를
혼성으로 활부중창. 그러니까 코믹하게 노래를 불러가지고 인기가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연락이 와요. 교회나 이런 데서 문화개방 하는데 학생들 와서 노래 해줄 수 있냐고. 그러면 저희 학용품 사달라고. 뭐 저희가 뭐 사례비 받는 건 아니잖아요. 학생이니까.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면 떡볶이를 사주시거나 그리고 이제 학용품 같은 거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공부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이제 기회가 돼서 노래를 쭉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합창지휘자도 하고 교회 성가대도 한 5년 활동했는데 이제 목에 이제 상태가 안 좋아서 이제 지휘봉 접고 노래도 이제 멈췄죠. 노래를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 힘들어. 안 하다가 하니까 안 되고 가족들이 노래방 가면 노래하는 동안 저는 옆에 소파에서 자는 거야. 노래를 불러봤는데 너무 아프고 힘들더라고. 근데 이제 예전에 그 MBC 방송국에서 청춘합창단이라는 그 코너 있었어요. 남자의 자격. 그 방송 보면서 많이 울었어. 나도 하고 싶은데. 처음에는 연예인들이 나왔었어. 연예인들. 거긴 자격이 안 되니까 못 나갔고 그 다음에는 일반인들을 모집을 했는데 지원서를 쓰려고 했는데 나이가 어려서 2살 어린 거야. 처음에는 유명하신 이제 선생님이 지휘를 하셨고 두 번째는 김태원 씨, 부활의 김태원 씨가 이제 그 윤학원 교수님한테 지휘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합창 지휘를 했는데 그때는 나이 때문에 걸려서 못했고 세 번째는 가족 합창단 구성한다고 해서 됐는데 뽑히긴 뽑혔는데 우리 애들이 안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그만뒀지. 중간에 이제 동네 구청이나 이런 데서 하는 합창단 이런 거를 이제 한번 기웃거려 봤는데 시간도 잘 안 맞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해보고는 싶어. 죽을 때까지 노래하는 거는 참 행복한 것 같아. 예. 윤학원 교수님 하면 뭐 유명하신 분이죠. 산신령님 같은 분이야 이분은. 지금 인천 시립합창단 지휘자로 알고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무반주 음악이죠. 무반주. 피아노 연주 없이 그냥 사람이 합창단 소리로만 하는 무반주 합창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예요. 아카펠라라고 하죠. 아카펠라. 그러니까 우리 그 노래하던 친구 중에 윤학원 선생님하고 그 친구 돌아가신 아버님하고 아주 절친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그 방송에 이제 그 경연대회 나갔는데 이분이 심사를 하셨는데 저는 모르고 이제 우리 친구는 알아보고 야단을 치시더라고. 노래를 그따위밖에 못하냐고. 그래서 이제 본선에는 못 갔어요. 아주 유명하죠. 그 다음에 그 청춘합창단 하면 유명하죠. 그렇죠? 첫 번째 청춘합창단에는 넬라 판타지아라는 노래를 부른 걸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뭐 다른 노래를 부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있네. 이렇게 10주년 기념 음악회도 열린다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 참 열심히 활동하셨어. 잠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이 중에 남자 테너로 활동하신 분이 한 분 있어요. 약간 눈 상태가 시력이 안 좋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서울대학교 음대를 중퇴하신 분인데 조수미 씨랑 동창이야. 꿀벌 테너라고 했던 분이 있어요. 꿀벌 테너. 청춘합창단 꿀벌 테너.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네. 꿀포츠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김성록 선생님. 남자의 자격에 나왔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뭐 눈이 안 좋아서 검은 안경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을 찾아보니까는 그 서울대 음대를 졸업을 하진 않았고
그 조소미 씨랑 동창이더라고. 조소미 씨도 서울대학교 음대를 졸업하진 않았어요. 중간에 유학을 갔거든. 뭐 세계적인 뭐 성악가니까. 요요미 씨 얘기하다가 잠깐 딴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가수들이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유명해지니까 인싸라고 하지, 인싸. 유명해지면서 이제 공중파로 나가기 시작한 거지. 보통 우리가 이제 공중파에서 김영욱 씨처럼, 뭐 한가인처럼 이런 유명한 사람처럼 이렇게 가수 활동을 하다가 유튜브를 개설해서 더 유명해지는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유명해지면서 이제 일반 방송으로도 출연하는 사람이죠. 이런 걸 하려면 첫 번째 배경지가 있어야 돼. 이 양반은 뒤에 배경이 그 창고 같은 데서 해요. 창고 같은 데서 한단 말이에요. 조명 켜놓고 이제. 근데 이걸 하려면 실제로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된다? 배경지가 있어야 돼. 배경지. 이렇게 흰 페인트 칠해놓으면 되지 이렇게. 아니면 크로마키라는 배경은 뭐냐면은요. 크로마키 배경에 잠깐 검색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크로마키 배경이에요. 이거 어디다 쓰냐면은요. 요 앞에서 일기예보를 하는 거예요. 요 앞에서. 이 크로마키 배경이요. 굉장히 큽니다. 이 벽만한 건데 그 귀퉁이에 서서 이분이 오늘의 날씨를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사람은 뭐를 보고 하느냐? 요 왼쪽에 화면이 하나 있어. 화면이. 여기 서서 이렇게 하면은 저쪽에 대형 화면이 하나 있어가지고 자, 북한 지역의 뉴스를 뭐 날씨를 말씀드리면 남쪽에 뭐 이렇게 하면서 저쪽에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녹색 화면이야. 녹색 화면인데 이거를 투명 처리를 해.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보시는 이런 화면 있잖아요. 주간 날씨 화면 같은 거를 거기다 영상을 결합하는 거예요. 크로마키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일기예보 할 때 많이 써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 이상하죠. 의상이나 옷이. 이게 보통 녹색을 쓰는데 녹색을 띠는데 이 사람이 녹색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 어깨나 이런 가슴이나 이 배 부분이 투명 처리가 돼서 배경이 합성이 돼 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은요. 이 녹색 배경 앞에서 슈퍼맨처럼 이렇게 포즈를 취해. 그 공중에 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가슴하고 배 허리에다가 이렇게 피아노 줄 같은 거를 걸어서 이렇게 공중에 띄워. 그러면 슈퍼맨처럼 날아가는 동작을 막 취하면 선풍기처럼 막 펄렁펄렁 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뒤에다가 지구 그림을 영상을 띄워놓으면 지구를 막 날아다니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영화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명량이란 영화 명량. 이순신 장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명량 영화. 명량 촬영을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다 녹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크로마키 다 크로마키를 해놨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우리 수군이 배를 타고 가는 장면이 나오고 요 뒤에는 녹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녹색을 투명 처리해서 바다 영상을 거기다 띄우는 거야. 그럼 바다를 이제 다니는 배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여기 파도 치는 장면은 양동이나 바가지로 물을 끼얹어.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게 이제 움직이게끔 되어 있거든요. 줄을 당기면 이게 위아래로 울렁울렁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파도 치는 것처럼 보이지. 옛날에 불멸의 이순신, 그 김영미 씨가 나왔던 그런 드라마도 다 이런 식으로 촬영하는 거예요. 자동차 경주하는 장면도 있는데요. 어디다 사막에 한 2km 정도를 크로마키 배경지를 쫙 붙였대. 2km 정도를. 그리고 거기를 이제 자동차가 달려가는 장면을 옆에서 따라가면서 촬영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고속도로 뒷 배경을 투명 처리해서 다른 차량이 막 들어오는 장면 같은 거 영상을 합성하기도 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지. 이렇게. 실제로 이 배를 띄워서 바닷가에 가서 배를 띄워놓고 전쟁을 치를 수는 없잖아요.
사람 죽을 수 있으니까. 크로마키 배경을 많이 써요.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로마키 배경 앞에서 촬영을 하는데, 그럼 이제 뒤에 배경을 투명 처리하면 거기다 다른 영상을 집어넣으면 되지. 예를 들어서 강릉 바닷가 영상을 촬영한 걸 거기다 집어넣으면 강릉 해변에서 노래하는 장면처럼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영상을 뭐 마음대로 이제 가져와서 결합하면 되지. 그리고 이제 얼굴 나오면 좀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얼굴을 가리고 촬영할 수도 있어요. 가면 있잖아, 가면. 탈바가지 쓰고 하긴 좀 그러니까, 예쁜 가면 같은 걸 한번 찾아보면 돼, 가면. 예쁜 가면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예쁜 가면을 검색하면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많이 내, 이런 거. 이렇게 웃기는 가면도 있어요. 이렇게 웃기는 가면도 있는데, 이런 고양이 가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가면 같은 거. 여기 있네, 이런 거. 이거 이제 파는 거. 옥션에 가서 이거를 사는데, 3,460원이래. 그럼 이런 거를 이제 종류별로 사가지고, 오늘 노래할 때는 노란색 쓰고, 다음 날은 빨간색 쓰고, 파란색 쓰고, 이런 식으로. 내 얼굴 공개하기가 싫을 때 있거든. 제가 만약에 노래한다 그러면 제 몸매가 나오잖아요. 그 몸매가 날씬한 것도 아니고 뚱뚱한 몸매를 보이고 싶지 않으면 얼굴만 내놓고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도 있겠고, 아니면 펑퍼짐한 옷 같은 거를 입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몸보다는 얼굴을 가리고 싶을 때는 요런 이제 축제에 참여하는 이런 가면 같은 거를 사가지고 이런 가면을 쓰고 하면 대략 가족들이 보면 누군지는 알겠지만 딴 사람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 유튜브 할 때 이런 거를 쓰고 뭐를 하냐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진짜는 아닌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시아버지 바람났다는 썰, 이런 거.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기가 그렇잖아. 얼굴 내놓고. 본인 시아버지 얘기는 아니겠고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인터넷상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왠지 사람들이 호기심 때문에 그런 영상을 보더라고. 그럴 때 이런 거를 쓰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유튜브 이분은 요요미 씨 얼굴이 있으니까 이제 공개를 했지만, 내가 어느 정도 인기가 많아지면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지. 그럼 구독자가 막 늘어나면, 구독자 이제 1000명 돌파했어요. 자, 얼굴을 공개하겠습니다 하고 얼굴을 보여줘. 근데 얼굴이 예쁘네? 그럼 인기가 더 많아지는 거지. 어떤 사람은요, 특수부대 출신 여군 출신인데요. 이분이 구독자가 몇 명 이상 되면은요, 한겨울에 한강에 얼음을 깨고 들어가서 목욕하는 장면을 보여주겠다고 했어. 계곡에 가서. 그러니까 맨몸으로 배낭을 지고 산에 가서 거기서 이제 야영을 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물고기를 잡아서 구워 먹어야 되는데 불이 없으니까 불을 피우는 것도 보여주고, 이런 거 야생에서 이제 야영하는 걸 보여주는 유튜버인데, 구독자가 이제 어느 정도 늘어나니까는 그 얼음, 햄머를 가지고 가서 얼음을 깨고 들어가서 거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있다가 나오는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많이들 해요. 보통 사람들은 큰일 나지, 사고 나지. 근데 그 사람은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니까, 예쁘다, 이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가면 쓰면 더 무서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쓰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할 수도 있고, 얼굴 가릴 수도 있고, 가면을 착용하면 되겠죠? 크로마키 배경 같은 걸 이용해서 촬영할 수도 있고, 예전에 제가 노래자랑 나가서 이제 상을 받은 게 하나 있어요. 재작년이구나, 재작년에. 과연 무슨 노래자랑에 나가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 유튜브인데요. 여기 어떤 영상이 있냐면은요. 음? 찾아봐야지. 어디 있나? 여기 있을래나? 어디 있을래나? 어디다 버렸나? 메타버스 노래자랑 한번 검색해 볼게요. 이거야, 이거. 메타버스라고 하는 개념이 새로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가상현실이야, 가상현실. 각각 집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행사장에서 이제 노래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여기는 저희 딸이고 여기는 이제 와이프고 예, 제가 이제 나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막 춤을 추는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딴 사람들은 본인이 나와서 혼자 노래 부르고 혼자 춤추는데 저희는 가족들이 같이 응원을 나가서 같이 이제 춤을 춘단 말이야. 오기택 선생님이 아빠의 청춘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박수 치는 장면도 이렇게 동작도 보일 수가 있고요. 노래는 여기 오시면 다 노래 잘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목소리가 크잖아요. 크게 부르면 잘한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뭐가 있냐면 딴 사람은 혼자 부르고 혼자 춤추는데 저는 가족들이 같이 나와서 응원을 해주니까 그게 점수를 잘 받아서 제가 이제 대상을 받았어요. 여기 대상 수상자 이렇게 이제 재미났던 게 뭐였냐면 열 15사람이 이제 여기 뭐 했는데 14명을 다 불렀어. 금상까지. 그러니까 저 혼자 남았잖아. 제가 대상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중간중간에 깔깔대고 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최우상까지 받고 이렇게 이제 동작들을 할 수가 있어요. 컴퓨터로. 저도 모르게 깔깔대고 웃는 소리가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더 웃기잖아요. 그렇죠. 다 상을 주고 한 사람 남았는데 남은 사람이 저 혼자니까. 그런데 대상자를 호명하겠습니다 말하기 전에 대상자 이름이 먼저 나오니까 더 웃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진행을 잘 못한 거겠지. 대상 수상자는 아무개입니다 하면 이름이 착 공개가 되는 게 아니라 미리 이름이 나오니까 더 웃기지. 음. 음. 근데 이제 이 노래를 부른 게 아까 그 오기택 선생님의 아빠의 청춘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불렀는데 오기택 선생님의 아빠의 청춘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되게 좋아하시는 노래라서 제가 그 노래를 생각이 나서 찾아가지고 했는데 인터넷상에서 찾아가지고 노래를 사지는 않았어요. 그게 이제 노래방 회사에 들어가면 그걸 판단 말이야.
근데 그 노래는 듣는 정도야. 우리가 이제 멜론이란 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면 노래 한 곡당 700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사가지고 내가 듣는 정도거든. 그거를 유튜브에다 올리면 안 돼. 유튜브에다 올리려면 노래를 별도로 사야 되는데 한 곡당 보통 6, 7천 원, 뭐 2, 3만 원씩 해요. 왜냐면 이거로 인해서 돈을 벌 수가 있거든. 상업 활동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상업 활동이. 그래서 이거는 저작권 침해로 들어왔어요. 그럼 만약에 이거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오기택 선생님 살아계신 오기택 선생님한테 가고 돌아가셔서 뭐 유가족들한테 가요. 그 수익이 작사 작곡하신 분한테도 나눠서 가는 거고. 그런 제도가 있어요. 유튜브라는 제도가 복잡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이 노래에 반주를 구하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요요미 씨는 어떨까? 요요미 씨 회사에서 노래를 반주를 사서 하든지. 근데 요요미 씨가 노래를 부르면 역주행한다 그러지. 역주행. 우리가 미스터트롯이나 미스트롯에 보면 그 출연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 알고 봤더니 원래 부른 가수가 따로 있었는데 그 사람 노래를 들으니까 그렇게 마음에 썩 와닿지는 않는데, 그 누구더라? 김호중 씨가 부른 노래 중에 고맙소? 그 조항조 씨가 원래 부른 노래인데 조항조 씨 노래 듣는 거하고 김호중 씨 노래 듣는 거하고 다르더라고. 그러면 그 고맙소라는 노래는 역주행을 하는 거야. 본의 아니게. 예. 그러니까 김호중 씨 때문에 조항조 씨 노래가 더 유명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요유미 씨가 부르면 역주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그 저작권자가 수익을 나눠 갖기도 해요. 근데 뭐 저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고 제가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건 아니니까 그건 걱정이 없는데, 하여튼 이런 행사도 있었다라는 거, 별거 많죠. 그렇죠. 1회대 때 제가 이제 대상 받고 작년에 2회대를 했는데 안 했어요. 제가 2회대 때는 안 나갔어요. 다시 나가기가 좀 그렇더라고. 전국 노래자랑 이런 거 예심하는 거 영상 보면 너무 웃겨요. 우리가 이제 일요일날 전국 노래자랑 하잖아요. 그렇죠. 김지영 씨가 진행하면서 하는데 그 이제 지역에서 예심을 한단 말이야. 예심 영상은요 보면은 배꼽이 한 100개는 빠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래를 못하는 사람도 나오나 이런 사람도 있고, 웃기는 사람도 있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뭐 메타버스에 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것도 많이 했었어요. 노래자랑도 했었고 사진 전시회도 했었고,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 가상 공간이에요. 가상 공간. 실제 공간이 아니라 가상 공간. 그래서 그 메타버스라는 거를 적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주로 하기도 하고 PC에서도 하는데 서울시청도 메타버스가 있어요. 그럼 내가 서울시청 시장실에 들어가서 거기 앉아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는요, 서울시 한강 있잖아요. 한강 유원지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표현해 놓은 것도 있어요. 거기에 시의 편의점도 있어서 물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물건은 그냥 거기서 홈으로만 사는 거고 실제 물건을 사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찌 뭐 이런 유명한 브랜드들은 의상을 별도로 팔아요. 근데 이 메타버스라는 것에 가입을 하면은요, 반바지하고 러닝셔츠 딱 하나씩 줘. 그거 입고 돌아다니면 멋이 없잖아. 그러니까 멋있게 차려입으려고 돈을 좀 내고 쓰거든. 그것 때문에 그거를 디자인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것을. 그래서 그런 업체에다가 팔아. 그럼 그걸 누가 사가잖아요. 그럼 내가 돈을 버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매달 몇 천만 원씩 버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감각이 떨어져서 해보고는 싶은데 못하고 있어, 솔직히. 이렇게 노래 자랑도 했었다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고,
이렇게 이제 사진도 하고 여기다 글도 써가지고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다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걸 했었어요. 재밌었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노래를 잘하신다. 노래 처음부터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연습하다 보면 늘어나거든? 하다 보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꼬맹이가 노래를 잘하면은요, 경로당이나 이런 데 행사장에 가서 노래를 하면 용돈도 벌어요. 애기들. 어르신들은요, 또 노래 그 공부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노래를 잘하다 보면요, 내가 노래 강사가 될 수도 있어. 저도 지금 서서히 준비해 보려고 해요. 노래를 전혀 못하는 건 아니니까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 트로트 흥이나 이건 대부분 아니까 좀 공부를 해서 노래 강사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 목소리는 크니까. 근데 뭐 꺾는 거나 이런 거 배워야 되겠지. 쉬운 건 아니겠지만 이런 것도 있다더라 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재 한번 보고 마무리 짓게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뭘 할 거냐면요. 아까 크로마키를 어떻게 편집하느냐 이런 거를 좀 아까 크로마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같이 편집하는 걸 한번 해볼 겁니다.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에서 우리 키넷마스터 중에서 크로마키 배경을 가져오는 게 있거든요. 아주 재미난 크로마키 영상들이 배경들이 있어요. 그거를 불러와 가지고 뉴스처럼 만들 수 있어요. 뉴스처럼.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입춘이 돼야 실제로 이제 2023년 음력으로 2023년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음력 1월 1일이 새해가 아니라 입춘이 돼야 새해가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춘이 되었습니다라는 거를 뉴스처럼 한번 영상을 제작한 적도 있어요. 다음에 기회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19쪽, 118쪽에 보면 노래 커버 영상 만드는 게 있어요. 지금 박효신이라는 가수의 숨이란 노래를 누가 부르는 걸 하나 봐. 근데 이거를 얼굴을 보여주고 노래를 부르자니 참 그러면 얼굴에다가 우리 저거 있잖아. 그냥 도화지에다가 사람 얼굴처럼 그려놓고 구멍 뚫어 고무줄로 귀 걸면 되잖아. 아니면 이래도 되겠다. 이 마스크 있잖아. 마스크를 귀에다 가려도 되잖아. 눈에다 가리면 얼굴 안 보이잖아. 눈하고 입 가리면 두 개 가리면 그렇게 촬영해도 되겠지. 쑥스러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반주를 어떻게 구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노래 반주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튜브에 들어가서요. 제가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커버송 한번 검색해 보면요. 보헤미안 랩소디 커버송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노래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문제는 이제 이 이한이라는 사람이 부른 노래랑 이 커버송이 붙어 있거든. 반주 따로 노래 따로가 아니잖아. 그건 분리를 못해요 우리는. 이제 커버송만 따로 노래가 나오는 게 있어. 배경음악으로만 쭉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노래를 구해가지고 작업을 따로 해야 되지. 그런 몇 개 노래들은 있으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그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런 유명한 사람들은 다 구하지. 미스터 트롯이나 지금 미스터 트롯 경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방송국에서 이번 경연 때 노래 뭐뭐뭐 준비할게요. 그러면 방송국에서 구해주든지 출연자들이 구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 중간중간에 편곡을 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겁니다. 얘기해주면 방송국 사람들이 그걸 다 만들어 준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니까 천상 우리가 처음부터 다 구해야지.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몇 개 구해놓은 건 있으니까는요. 아파의 청춘이 아니고 구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제가 틀어놓고 한번 부르는 걸 한번 다음 시간에 해볼게요.
오늘도 편집은 못하고 다음 시간에 편집을 하는 거로 마무리 짓도록 할 겁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